네, 4월 총선이 설 명절 당일인 10일이면 딱 2달 앞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명절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총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치부 황영규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총선 격전지죠. 낙동강 벨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야 빅매치가 잇따라 성사됐죠. 그렇습니다.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북구와 강서사 이렇게 이어지는 곳을 저희들이 낙동강 벨트 이렇게 부릅니다. 예. 총선 때마다 여야 후보가 이 박빙의 승부를 벌인 곳인데요.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선 보수세가 강한 이 영남권에서 영남권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 낙동강 벨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영남권 중진들에게 험지인 낙동강 벨트 출마를 공식 요청했는데요. 부산에서만 5선을 한 서병수 의원이 가장 먼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산 진구 갑에서 북강서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기로 했는데요. 이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바로 입장문을 내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또 경남도지사 출신이죠. 국민의힘 3선 김태호 의원도 오늘 양산을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당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이곳 역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구라 박빙이 예상돼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부산의 다른 중진 의원들의 행보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부산의 국민의힘 소속 3선 이상 현역 의원은 6명인데요. 예. 이 불출마하거나 이 험지로 출마한 의원들을 뺀 3명은 이 조경태, 김도읍, 이현승 의원입니다. 예. 일단 이 의원들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경선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현역에게는 득표율의 15%를 감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을 기반으로 이 경륜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험지 출마 등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이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공천 과정에서 좀 변수가 있다면 이른바 공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들의 경쟁력 등을 토대로 이 경선 없이 우선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전략공천인데요. 예. 국민의힘의 경우 해운대 갑과 중영도, 사상, 북강서 갑, 부산 진구 갑 등 5곳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한 후보 중에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출신의 이른바 친윤 인사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예비 후보들 사이에선 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공천은 안 된다. 이 최소한의 경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천 결과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경우 이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도 전략 공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 낙동강 벨트 이외 지역도 해볼 만하다. 이런 자체 평가 속에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이제 선거구 획정입니다. 국회에서 아직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선수들은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경기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관위 선거구 획정관리위원회는 이 부산 남구 갑과 을을 이 하나로 합치고 북강서 갑을은 북구 갑과 을, 강서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예. 여야가 이 안에 합의하면 후보를 새로 뽑거나 아니면은 재배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남구만 합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국회가 이해득실을 따지면 막판 눈치 싸움을 계속하는 사이에 정작 유권자들은 이 투표를 어디 지역에 할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도 선거구 획정을 한 달 전에야 했는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군요. 네,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영규 기자였습니다.